삼성전자에 물려본 적 있지? 국민주잖아.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뚫었어. 하이닉스는 이번 사이클에 3배 넘게 올랐고, 근데 동시에 하루아침에 15%씩 빠져. 시총 수백조짜리 회사가 왜 이렇게 요동칠까? 시장이 두 편으로 쫙 갈렸거든. 한쪽, 드디어 어려운 주식에서 벗어났다. 이번엔 다르다. 다른 쪽, 아니다. 사이클은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이 상투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질문 하나에 내 계좌가 걸려있어. 가보자곰. 삼성전자가 왜 원래 어려운 주식이었을까? 메모리가 사이클 산업이라서야. 메모리는 사실상 배추야. 가보르면 다들 심어서 넘쳐 폭락하고, 안 심으면 또 모자라서 뛰고. 디램도 똑같아. 어느 회사 걸 사도 똑같으니 가격으로만 싸워. 가보르면 다같이 공장을 지어. 근데 완성될 땐 넘쳐서 폭락해. 실제로 2022, 2023년엔 삼성 반도체가 적자를 봤어. 그 삼성이. 그래서 메모리엔 잔인한 규칙이 있어. PER 낮을 때 팔고 높을 때 사라. 거꾸로 아니냐고? 제일 많이 벌 때가 사이클 정점이라 PER이 싸 보여도 그게 함정이야. 게다가 주가는 실적 정점보다 먼저 꺾여.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하는데 주가는 이미 빠지고 있어. 그래서 어려운 주식인 거야. 그럼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 AI야. 정확히는 HBM. 엔비디아 AI 칩은 데이터 먹는 속도가 딸려. 그래서 옆에 초고속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쌓아붙여. 그게 HBM. 그래봤자 메모리잖아. 또 폭락하는 거 아냐? 쉽지? 아니야. 여기서 게임이 바뀌어. 일반 디램이 배출하면 HBM은 주문 제작 웨딩 케이크야. 수십 층 쌓다 하나만 틀어져도 불량. 아무나 못 만들고 미리 주문받아 만들어. 이 케이크를 제일 잘 굽는 게 SK하이닉스야. HBM 시장의 60%를 넘게 먹었어. 삼성은 여기서 삐끗했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못 넘어서 1년 만에 점유율이 40%대에서 10%대로 추락했어. 그래서 같은 AI 붐인데 하이닉스는 3배 오르고 삼성은 절반쯤만 오른 거야.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야. 이번 사이클, 예전이랑 3가지가 달라. 첫째, 수요가 HBM만 미친 게 아니야. AI 데이터 센터는 그 옆에 일반 서버 디램도 어마어마하게 꽂아. AI 서버가 늘수록 평범한 디램까지 폭발해. 게다가 HBM 만드느라 공장을 다 써서 일반 디램 자리도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디램도 한 분기에 2배 가까이 뛰었어. 그 덕에 HBM 약한 삼성도 돈을 쓸어 담아. 2년 전 적자 보던 회사가 지난 분기 영업이익 89조. 분기 하나에. 둘째, 계약이 살벌해졌어. 예전엔 1년짜리 불황 오면 취소되는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3년, 5년, 길게는 2030년까지야. 그리고 취소도 반품도 안 돼. 도장 찍으면 안 사가도 돈은 내야 해. 선불도 30% 미리 받고 하이닉스는 가격 상한선까지 없앴어. 참고로 HBM은 빅테크가 아니라 엔비디아랑 계약해. 일반 서버 디램만 빅테크 직접. 근데 결국 둘 다 돈줄은 빅테크 AI 투자야. 셋째,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사이클 사업이 보장된 매출이 됐다고 해. 아까 그 PER 낮을 때 팔아라? 이번엔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진짜 어려운 주식 졸업이네? 바로 그때 주가가 하루 15% 빠졌어. 자, 확정됐다면서 왜 15%씩 빠질까? 매출이 확정됐다는 게 뭐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한테 팔고 엔비디아는 빅테크한테 팔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AI에 돈을 쏟아서 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 돈이 2026년에만 700조가 넘어. 네 회사 합쳐서 한 해에.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거야. 빅테크는 이 돈을 계속 쓸까? 월가가 여기서 두 편으로 갈렸어. 계속 쓴다는 쪽, 모건 스탠리. 수요는 진짜다. 물량이 모자라. 계약이 매출을 보장한다. 못 버틴다는 쪽엔 마이클 버리. 2008년을 맞춘 영화 빅쇼트 그 사람이 엔비디아에 공매도를 걸었어. 빅테크가 장비 수명을 부풀려서 이익을 3년간 170조나 뻥튀기 했다는 거야. 세커이아는 쏟아부은 돈에 비해 AI가 버는 돈이 턱없이 적다. MIT는 기업 생성형 AI의 95%가 이익의 무효과였다고 하고.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시장은 하루하루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나스닥 AI주가 휘청하면 다음날 삼성 하이닉스가 같이 빠져. 여기서 이런 반박 나오지. 계약이 그렇게 살벌하다며. 매출 잠긴 거잖아. 왜 흔들려? 그 계약도 3년, 5년짜리거든. 빅테크가 멈춰도 2에서 3년은 버텨. 근데 2028, 2030년 갱신이 안 되면 그때 진짜 겨울이야.
그러니까 확정 매출은 위험을 없앤 게 아니라 몇 년 뒤로 미뤄둔 거야. 그리고 주가는 그 몇 년 뒤를 미리 당겨 반영하니까 갱신이 의심되는 순간 먼저 빠지는 거지. 게다가 아래쪽엔 또 다른 위험, 중국이 있어. 근데 그 전에 삼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옛날 메모리 왕은 일본이었어. 도시바, NEC, 히타치. 근데 이건희가 남들 불황이라 멈출 때 오히려 물량을 더 쏟아부었어. 원가 밑으로 갈 때까지. 치킨 게임을 일부러 건 거야. 버틸 힘없는 애들부터 나가떨어졌어. 독일 키몬다는 파산, 일본 엘피다는 마이크론에 넘어갔고 수십 개 회사가 셋만 남았어.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미친 돈의 비결이 바로 이거거든. 셋만 남으니 옛날처럼 물량 폭탄을 안 던져. 그래서 값이 안 무너져. 그 결과가 영업이익률 70%야. 100원 팔면 70원이 남아. 반도체 회사가 엔비디아급 마진이지. 근데 소름 돋는 건 지금 중국 CXMT가 그때 이건희랑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일반 디램을 반값에 쏟아내면서. 옛날엔 삼성이 공격자, 지금은 방어자로 완전히 뒤집혔어. 중국이 노리는 게 정확히 그 3강 과점이야. 넷째, 다섯째가 난입하면 그 70% 마진도 무너져. 삼성이 시작한 치킨 게임이 한 바퀴 돌아 삼성을 겨누는 거지. 자, 이제 답할 수 있어. 이번엔 다른가? 아니면 사이클이 또 배신하나? 답은 확정 수익이 위험을 없앤 게 아니라 한 곳에 몰아넣고 몇 년 뒤로 미뤄뒀다는 거야. 예전 삼성은 고객이 수백 군데였어. PC, 폰, 서버, 가전. 그래서 사이클이 완만했고 PER 낮을 때 팔아라 도통했어. 예측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돈 되는 매출이 빅테크 몇 곳에 AI 투자에 통째로 묶였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아주 크고 비싼 바구니에 담은 거야.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주가가 통째로 15% 흔들려. 사이클이 사라진 게 아니야. 주인공이 메모리 값에서 빅테크 지갑으로 바뀐 채 더 빠르고 격렬해진 거야.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실적은 진짜 좋아졌지만 위험이 한 곳에 쏠렸거든. PER 낮으니 판다가 맞을지 틀릴지는 메모리가 아니라 빅테크가 정해. 그래서 결국 볼 건 딱 하나야. 메모리가 계속 가느냐 마느냐는 오직 이거에 달렸어. 빅테크가 AI에 돈을 계속 쏟느냐. AI 붐이 살아있는 한 메모리 수요는 계속 가. 그게 이 사이클의 엔진이거든. 그러니 삼성 실적이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걸 봐. 빅테크의 케이펙스, 그러니까 AI 투자 계획.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투자 더 늘린다 하면 메모리는 간다. 줄인다 하는 순간 그때가 진짜 신호야. HBM이냐 일반 메모리냐, 중국이 언제 치고 오냐, 그건 다 그 다음 문제야.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메모리가 아니라 빅테크 지갑이야.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다음에도 유용한 걸로 돌아올게. 또 보자곰.